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목소리 미남이죠. 우리 이번 강좌는요, 쭉 이렇게 화면 녹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하면, 뭐 집에 매일 있지도 않지만, 주변 소음이 차단이 안 돼가지고요. 일단은 논리 부분은 좀 화면으로, 내용으로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제 얼굴을 못 봐서 아쉬운 분들은 마음속으로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논리 강의 시작할 거고요.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복습하는 방법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보다 보면 개념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각 챕터마다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 멈추시고요. 혼자 복습하시고, 그죠? 복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푸시고 푼 다음에 연습 문제 해제를 다시 강의로 들으시면 됩니다. 되게 편하죠? 개념 부분 연습 문제 전까지 들으시고 복습한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고 그죠? 강의 보시면서 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들어가죠. 우리 교재 2페이지고요. 자, 먼저 보면 첫 번째 이제 논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뭐 개념 및 효용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왜 논리학이라는 게 뭐 추론이나 논증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올바른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피셋에서 계속 측정했던 영역인데 피셋 점수가 높을수록 공직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상관관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국어 시험에서 평가하는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논증. 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기존의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참이라는 것을 확립하려는 것,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결론에 참을 확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진 않을 거고요. 다만 모든 전쟁은 필연적으로 희생자들을 낳게 된다. 죄 없는 희생자들을 낳는 모든 행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용인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용인될 수 있다. 따라서 앞에 것들이 일종의 전제가 되는 건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내리는 결론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요. 인나가 보석을 구입한다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새 보석을 구입하거나 새 차를 구입할 것이다. 그런데 인나는 새 보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론, 인나는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 보시면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영국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석탄을 사용했다. 석탄은 다량의 매연과 앙상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의 큰 도시는 틀림없이 매우 오염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이 결론의 타당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1차 예시 문제나 2차 예시 문제 같은 데서 나왔던 그런 예문이죠. 보시면 공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주무관 참석하고 박주무관이 참석하면 오주무관은 참석하지 않고 박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주무관도 참석하고 결론 따라서 홍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공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해서 이 결론의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차곡차곡 개념 쌓아 나가면서 이런 것들 참 거짓 파악하는 거 이제 할 겁니다. 이런 것도요.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결론. 따라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는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예문하고요. 다섯 번째 예문을 가볍게 보셔야 되는데 이 네 번째 예문을 우리가 문장 논리와 관련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문, 우리 예시 문제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로 논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 이번 첫 시간부터는요. 문장 논리와 관련된 것들 차곡차곡 해결해 나갈 겁니다. 자, 우리 교재 3페이지 한번 보시죠. 3페이지 한번 보시면 3페이지 자 문장 논리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먼저 문장 논리가 뭔지 봐야겠죠. 개념 먼저 확인할게요. 자 문장 논리 영어는 가볍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발음이 자신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참과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장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 논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아마 대다수 논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명제 논리라고 얘기할 텐데 현대 논리학의 용어로 정확하게 따진다면 문장 논리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로 용어 통일할게요.
자, 그다음에 논리적 연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단순 문장과 복합 문장 이런 것들 파악을 해야 돼요. 뭐 단순 명제, 복합 명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자, 단순 문장은요. 논리적인 연결사 이를테면 이 논리적인 연결사에 뭐뭐가 아니다는 부정, 그다음에 뭐뭐시고라는 연언, 그죠? 그다음에 또는에 해당하는 선언, 그리고 뭐뭐시면 뭐뭐시다라는 조건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은 문장을 우리가 단순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복합 문장은요. 이러한 단순 문장들이 여기 나와 있는 논리적 연결사를 통해서 구성된 것,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복합 문장이라고 해요. 뭐 얘 보면 되게 단순하죠. 기태는 강사다 이런 것들 뭡니까? 단순 문장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기태는 강사고 혜정이는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요. 기태는 강사다, 혜정이는 학생이다. 이 각각의 단순 문장이 그리고라는 형태로 이어져 있는 거죠. 이런 그리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연결사가 포함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복합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먼저 개념 가볍게 잡아두시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런 우리가 이제 복합 문장 논리적 연결사를 포함한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리 조건, 참과 거짓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2번 논리적 연결사 중에서 부정의 진리 조건 이런 것들 먼저 보게 될 텐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논증에 쓰이는 단순 문장은 딱 두 개예요. 참이거나 거짓 딱 두 가지 가능성만 같습니다. 우리 논증했을 때 결론은 어차피 참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능성만 갖는 거예요. 그죠? 논증에서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태는 강사다라는 단순 문장을 K라고 했을 때 임의로 붙인 겁니다. K의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기태형의 K입니다. 자, K는 뭐 중에 하나요? 참이거나 거짓 둘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우리가 참 거짓이라는 진리 조건을 표로 나타낸 것을 진리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 이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는 하죠. 자, 참은 T.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예, true고요. 그 다음에 거짓은 F, false 이렇게 되는 거죠. F로 표시하고요. 그러면 기태는 강사다라는 단순 문장은 진리표에 의한 진리값이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이거나 뭐 참이거나 혹은 뭐 거짓이거나 뭐 되게 단순한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우리 부정의 진리 조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태는 강사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기태는 강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국어에서 우리말에서 부정의 의미는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영어로는 no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K의 부정문은 뭡니까? not K, K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당연히 자 기호로는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이거 물결표라고 하는데 논리에서는 이 물결표를 뭡니까? 부정의 기호로 쓰는 거고요. 그러면 되게 단순하죠. K라는 단순 문장의 부정은 뭐가 돼요? 예, not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진리표로 나타내면 K 자체가 뭐예요? 참 혹은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가지기 때문에 not K는 반대로 가야겠죠. 그러면 K라는 단순 문장이 참일 때 K가 아니다는 뭐가 돼요?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죠? 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K라는 단순 문장이 거짓일 때 not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K와 not K는 서로 반대의 진리값을 가진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일단 제가 암기해야 되는 요소를 먼저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암기가 원리를 이해를 바탕으로 돼야 원리 이해가 바탕이 돼야 암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막 무조건 몇 가지 공식 암기하고 이런 것들 풀라고 하죠.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지만 가볍게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연언의 진리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연언의 진리 조건. 우리 왜 연언 같은 경우에 얘 통해서 접근해 보죠. 기태는 서울에 살고 인나는 대전에 산다라고 했을 때 요거 단순 문장 두 개죠. 그래서 우리가 기태는 서울에 산다 요거를 단순 문장 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태 K요. 인나는 대전에 산다.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I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단순 문장이 and, 그리고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죠? 영어로는 a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순 문장이 and, 그리고로 연결돼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연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물론 기호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연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and 표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쓰는 걸 좀 간편하게 느끼기는 할 텐데 앞으로 우리가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좀 헷갈려요. 그래서 혼자 하실 때는 뭐 연언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하고 할 때는 저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태는 서울에 산다를 K, 인나는 대전에 산다를 I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연언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K and I, 그죠? 이것도 역시 and라는 표시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단순 문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각각은 뭡니까? 예, 각각 T와 F 두 가지 가능성을 갖죠. 그러면 이 연언 같은 경우에 K 두 개, I 두 개 해가지고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요? 몇 가지 나오죠? 예,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쓰여 있습니다. K와 I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TTFF 그 다음에 TFTF 이렇게 진리표를 구성할 수 있겠죠. 되게 단순한 거예요. K가 T일 때 I가 TF인 경우 있을 거고 K가 F일 때 I가 역시 TF인 경우 있기 때문에 요거 TTTF, FTFF 요거 구성한 거죠. 그래서 요거 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죠? K and I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왜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게 일상적인 사고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언 기태는 서울에 살고 인나는 대전에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언제예요? 이 각각이 모두 참일 때. 그래서 연언 같은 경우는요. 그죠? 연언으로 연결된 각각의 단순 문장이 모두 참일 때만 우리가 뭐라고요? 참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기태가 서울에 산다가 거짓이면 그죠? 뭡니까? 이 문장 전체는 기태는 서울에 살고 인나는 대전에 산다 거짓 되는 거고요. 인나가 대전에 산다 거짓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암기합시다. 연언은 뭡니까? 단순 문장들의 값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죠? 하나가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경우 모두 포함하는 거죠. 하나라도 거짓이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암기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연어는 단순 문장들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 이거 근데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제가 활용하는 건 연습 문제에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논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가시죠. 5페이지 한번 가시면 이제 뭐 남아 있어요? 예, 선언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선언의 진리 조건 한번 볼게요. 우리 얘 보면 이런 거죠. 얘는요. 기태는 서울에 산다와 인나는 대전에 산다가 우리 각각 이 문장을 KI라고 했어요. 뭐로 연결돼 있어요? 또는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오아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거나 저것 이렇게 연결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죠? 또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호는 뭐로 나타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복합 문장은 K 또는 I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진리표 한번 생각해 보죠. 충분히 잡을 수 있죠? K라는 단순 문장, I라는 단순 문장, 그 다음에 K 또는 I.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이렇게 또는 아니면 오화로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또는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우리는 참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기태가 서울에 살고 인나가 대전에 살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 선언을 참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구성해 보면 이제 이거는 단순하죠. 그리고 TF, TF 이렇게 될 거고요. 선언 같은 경우는 둘 다 거짓일 때만,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것도 거짓이고 인나가 대전에 사는 것도 거짓일 때만, 둘 다 거짓일 때만 우리가 거짓으로 판단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모두 뭡니까? 이 선언 전체는 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연언의 진리 조건이나 선언의 진리 조건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선언에서는 뭐 암기해야 돼요? 선언에서는
모두 단순 문장들이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참이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괜찮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선언의 두 의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왜 또는으로 연결된 복합 문장은요. 하나의 단순 문장만 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두 개의 단순 문장 모두가 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선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건 이 두 개가 모두 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태가 강사거나 또는 인나는 학생이라 그랬을 때 둘 다 참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선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단수 문장이 참일 때 다른 단수 문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배타적인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얘기에서도 제시문 통해서 이런 용어를 봤었죠. 그래서 이건 한번 보세요. 기태는 살아있거나 또는 죽었다 해서 또는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럼 보세요. 기태가 살아있다가 참이라면 죽었다는 뭐가 돼요? 거짓이 되고요. 기태가 살아있다가 거짓이라면 죽었다는 뭐가 되죠?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단수 문장이 참일 때 다른 단수 문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가 배타적인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약속이 좀 필요하죠. 문맥상 또는의 의미가 배타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보통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서 용어는 알아두시되 이 자체를 활용할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시죠. 자, 한번 가볼게요. 연습 문제 1은 저하고 같이 해볼 거고요. 요거 연습 문제 2하고 3번 같은 경우는요. 요거 다음 2강에서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먼저 복습하고 풀어보시고 2강 앞머리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강 앞머리. 자, 한번 해보죠. 연습 문제 1 딱 봤을 때 와, 이거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 전혀 그럴 거 아니죠. 그죠? 뭐부터 점검하면 돼요? 그죠? 지금 A라는 단순 문장과 B라는 단순 문장이 있기 때문에 A와 B의 그죠? 각각의 진리값 정리하고 그다음에 A와 B가 선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A와 B가 연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뭡니까? 그 연언 전체를 뭐 하는 거? 거짓이라고 하는 값. 그죠? 반대로 가야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이것과 그 다음에 A이고 B의 연언을 부정한 것을 다시 연언으로 연결한 것이 참 거짓값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는 같이 해볼게요. 저랑 해보죠. 자, 항상 이렇게 진리표라는 걸 구성할 때는요. 경우의 수를 다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A, B, 그 다음에 A 또는 B, A이고 B, A이고 B의 부정,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마지막 연언으로 연결한 거죠. 우리 왜 항상 괄호 속에 있는 거 먼저 처리하는 건 고1 수학 때도 했던 거니까 이 괄호의 의미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죠. 불러주세요. 여러분도 쓰면서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뭐 A와 B 두 개의 단순 문장의 진리값,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자, 앞에서 했던 거 복습해 봅시다. 자, 지금 이거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선언에서는 뭐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연언에서는 어때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둘 다 참일 때만 참. 그럼 여기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뭐가 되죠? 거짓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값을 반대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연언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로. 그죠? 요 줄하고 반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그죠? A 또는 B와 차분히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A 또는 B와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A이고 B의 부정을 뭐로 연결했을 때 연언으로 연결했을 때 진리값이니까 연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참일 때는 여기 두 번째 칸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참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칸 해가지고요. 이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는 거짓이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실은 기호보다는 시험에서는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데 시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단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런 진리표를 통해서 결론에 참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개념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연습 문제 2번 하고요. 3번 방금 배웠던 개념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2강에서 강의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1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죠?